동대산이 울산 최초의 풍력 발전단지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에 이미 5개 업체가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40, 50대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과 교육 문제로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식용으로 불법 포획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물 연어는 맛도 떨어지지만 식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객 몰래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기관의 실적주의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식수원인 대곡댐 상류 지역 하천에서 폐기물 소각 행위가 급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의 출석을 두고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과태료 의결은 물론 주민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에 반발해 버스업계가 모레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을 예고해 울산도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협력업체의 부지 매입을 도와주고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원전 간부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온산읍 당월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공영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북구 동대산이 울산 최초의 풍력발전단지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5개 업체가 전직 울산시 고위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을 동원해 치열한 사업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력 생산비가 싸고 연료와 폐기물이 없는 일석이조의 청정에너지. 이 무공해 풍력발전단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조성됩니다. 북구청은 동대산 일대에 연간 2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20대를 세우기로 하고 계측기를 설치해 오는 2014년까지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풍력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시대적 하도인 만큼 동대산은 풍력 단지로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 바람 자원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벌써부터 사업권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발전업체 4곳과 대기업 1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일부 업체는 전 울산시 고위공무원과 대학 교수들을 영입해 유치자문위원회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 동대산 정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대가 풍력발전단지 입지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렇게 임도가 이미 잘 개설돼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환경훼손이나 막대한 도로 개설 공사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도를 활용하면 그리고 또 깨끗하게 또 길도 내줄 수 있잖아요. 한 2년 전부터 볼 수 있어요. 큰 미치겠습니다. 다른 민간 기업의 문제예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에는 전망대와 테마공원 조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울산 지역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40, 50대 가구 10곳 중 4곳가량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많다는 얘기인데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 신화학실용화센터에 근무하는 박종목 박사는 이른바 울산 총각입니다. 자신은 직장 때문에 울산에 살지만 가족들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대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기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 이런 거하고 비교한다면 그 문화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직은 조금 열악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은 7대 도시 중 가장 낮지만 박 박사와 같은 40, 50대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남성 1인 가구 비율 역시 많은 공장과 큰 공항, 항만까지 있는 인천보다 높았습니다. 기혼자 1인 가구 비율도 광주와 대전을 제치고 전국 1위입니다. 직장을 찾아 울산으로 온 기러기 가장이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된다면 이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상호 부양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1인 주거 공간이나 싱글 산업,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혼자 오는 울산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오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분야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식수원인 대곡댐 상류 지역 하천 주변에서 폐기물 소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완전 연수된 쓰레기에서 발생한 발암성 물질로 이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수원인 울주군 대곡댐 상류 지역 하천입니다. 폐비닐과 폐형광 등 같은 각종 폐기물이 시커멓게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식수원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소각 행위가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하천변에도 주민들이 영농자재와 생활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휴지 같은 거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래서 찌그러기 튀고. 문제는 이렇게 폐기물을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이 식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벤조피렌은 피부 접촉 시 유두종과 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1급 발암성 물질입니다. 실제 유니스트의 조사에서도 대곡댐과 사연댐 등 상수원에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연소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무단 소각 행위로 식수원이 오염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최근 북구의 한 하천에서 회귀한 연어를 잡아 현장에서 장만한 흔적입니다. 이처럼 울산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식용으로 불법 포획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물연어는 맛도 없지만 무엇보다 식중독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과 정자천까지 생태도시 울산으로 짝을 지어 회귀하고 있는 연어들. 하지만 잇따른 불법 포획으로 고향을 찾은 연어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먹기 위해 잡는 건데 많은 시민들도 식용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먹을 수 안 된다, 야. 바다 고기니까. 연어 어차피 팔고 수입도 많이 해갖고 먹는데 여기 태화강이 이제 그만큼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하지만 민물로 회귀하는 연어는 맛이 떨어져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중의 연어는 대부분 바다에서 잡아올린 외국산입니다. 연어가 깊고 넓은 바닷물에서 있을 때보다 얕은 강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맛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산란기 회귀 연어를 날것으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회귀하는 연어는 먹이를 먹지 않고 지방을 태우며 이동하는데 기름기가 많아 탈이 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민물로 환경이 변하면서 각종 기생충에 감염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물연에는 기생충 감염들이 많은데 이런 기생충들이 날것으로 먹은 분들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으로 돌아온 소중한 회귀연어. 잡지 않고 눈으로 즐기는 것이 울산의 생태계는 물론 자신의 건강도 지키는 길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 신협 직원이 고객 이름으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권의 과도한 실적주의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다 최근 그만둔 김모 씨.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예금, 대출, 보험 상품까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죠. 은행 직원들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실적이 연봉이나 인사고가와 직결되기 때문. 이 실적에 따른 연봉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수도 있고 내년에 연봉 체결할 때 그게 파악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은행 직원들 사이에선 행복은 실적순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의 이 같은 실적주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입 직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교동창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발급했다 들통이 났고 지난해에도 한 시중은행이 고객 몰래 통장을 개설해 돈을 거래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통장을 만들면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장을 우리가 판 거죠. 이처럼 금융권의 실적주의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적 할당 가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법적 권한 제한은 없습니다. 은행법에서도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도한 실적주의가 금융권 종사자는 물론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체마다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생산성 악화에 대비해서 생산량 조절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문 업체인 SP 리모티브가 출범 2년 만에 삼성 SDI에 통합됩니다. 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생산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측면이 더 큽니다. 롯데그룹도 같은 이유에서 석유화학 단지 내 KP케미칼을 호남 석유화학과 합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또한 라인이 겹치는 울산의 성진지오텍과 포스코 플랜텍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기업들의 노력은 이 같은 불황형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생산활동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석유화학과 태광산업 등 화성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다 세계적 수요마저 줄자 최근 화석원료인 PTA 생산을 최대 20%까지 줄였습니다. KP케미칼과 SK유화 등은 정기 보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특히 요새 이제 환율 하락 같은 것들 같이 겹치면서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감산 이런 비상 경영이나 비상 관리 이런 형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사실상 상시적인 위기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도 신규 투자도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외식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2010년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감소 때 외식비를 가장 먼저 줄인다는 울산 시민 비율이 49.5%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또 외식비에 이어서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교육비 순으로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두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김봉만 교육감이 지난 15일에 이어서 내일까지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 과태료 의결과 주민 소환 등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전국에서 시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시도 교육감이 출석한 것은 두 곳에 불과하다며 출석 여부는 내일 교육감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해 울산도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울산 시내버스 운송조합 등은 내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모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을 성수기로 투입 가능한 전세버스가 100여 대에 불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2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울산시의 공영개발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민간 사업자인 유니언로직스가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당월지구 일대를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하기로 하고 오는 201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정심판에는 박맹우 시장이 직접 참석해 공영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된 월성원전 차장 56살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월성원전 방파제 공사 부지를 매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원전 협력업체 대표 64살 박모 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한 씨에게 뇌물을 준 뒤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게 되자 한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박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강모 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무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조경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08년 자신의 집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사무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청 인근 식당 업주들이 일반인의 시청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해달라며 오늘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한 달에 2번인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방안과 식사비를 올리는 방안, 그리고 일반 시민 출입을 막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수명 30년이 마감된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가 지난 1982년 가동 이후 51번이나 고장이 난 만큼 정부가 폐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 청량면 주민들이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차량 기지창 건설에 반대하며 오늘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 기지창이 건설되면 인근 구획 정리 사업에 지장을 주고 분진과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바닥재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국가소, 고용노동부가 오늘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발포기에서 기계적인 결함이나 전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 현장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는 열흘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중구 입화산 전역에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인 도깨비가지가 번식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경북대 연구진이 도깨비가지 성분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깨비가지와 비슷한 가시박에 제초제나 살충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북대 농대 이인중 교수팀은 내일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도깨비가지도 제초제 성분이 있는지 분석한 뒤 생태계 교란식물을 활용한 천연 농약 개발 등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남구에 비즈니스 호텔이 잇따라 들어설 전망입니다. 남구청은 남구 달동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이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서 롯데호텔과 맥스관광호텔도 남구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3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개 호텔의 건축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애견 운동공원이 외지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이곳을 이용한 애견 7,700마리 가운데 15%인 1,100마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5월부터 유료로 전환한 뒤 546만 원의 입장료 수입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올해의 시상식 3개 부문에 수상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공격수 이근호는 올해의 선수에, 김호건 감독은 감독상에, 그리고 울산은 클럽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아시아 축구를 결산하는 AFC 올해의 시상식은 오는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울산대학교 방재연구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방재연구소 초대 소장은 조홍재 교수가 맡았으며 개소식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의견 수렴을 거쳐 울산 지역 주요 자전거도로 11곳의 이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이름은 태화강 백리 자전거길과 동천 자전거길, 영남 알프스 자전거길과 연포산 산악 자전거길 등입니다. 양산시 어곡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 신불산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 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양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양산시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과 관리 조례안의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진보 성향 노동단체들이 조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장인 학교 비정규직 고용 주체를 교육감으로 전환해 이들의 고용 불안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늘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 방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원전 인근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방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자력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